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어떤 남자는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예술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저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면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술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감당해 둘 가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남자라고 해서 평생 돌이다 벌어주다주는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술은 매일 정규직 직장 생활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론 탓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각양각색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승부를 거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승부를 걸면서 살아온 일이 있었다면 연대기 구성 인생 주기표나 주제별 구성 인생 주기표 메모한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로 엮여서 자서전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승부를 걸면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예로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 좌우명은 자기 인생을 위한 가르침이자 인생 지침인데 여기에서도 무엇에 승부를 걸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좌우명은 자서전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심대로 살자는 것이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지침은 살면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꾸준히 추구하는 바이며 살아온 내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 어떤 혹독한 체험이나 상처를 겪은 끝에 지니게 되었던 인생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자서전에 쓴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금전 사기를 당했던 고통스러운 상처에 얽매인 사람은 살면서 금전 문제에서만은 매우 이해 타선을 따지는 일에 승부를 겁니다. 자라면서 지독한 가난에 고통받았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틈나는 대로 많은 돈을 벌어서 남달리 풍요로운 삶을 끌어갑니다. 반면에 고아로 사는 사람은 결혼을 일찍 해도 오직 가족의 화목함을 삶의 목표로 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인생 지침이나 좌우명을 담고 있는 현재 모습에는 그 사람만의 살아온 내력과 그 사람만의 문제의식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이야기에서 일반성과 보편성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 내용을 구상하고 작성하다 보면 특정한 시구간에서 살아온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삶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 자서전 쓰기 교실에서 몇몇 사람이 써온 자서전을 발표할 때에 느낍니다. 여성은 여성에게 맞는 평균적인 삶이 있고 남성은 남성에게 맞는 평균적인 삶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는 남성이라면 군입대 기간을 포함해서 취직을 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며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등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 외에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에 많은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그와 관련된 특정 사회 집단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혈단신이 원남에서 평생 돈 모으는 일만 해서 기업체를 세운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삶이 있다는 거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편서적인 삶이 있습니다. 비혼자는 노년기에 이르도록 독립정신을 살아온 그 집단만의 보편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비혼자는 독실을 말하는 건데, 이처럼 이 자서전에는 다양한 주인공마다 그들만의 인생을 담으며 그 집단의 삶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을 쓸 때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삶을 중심으로 쓰는 것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쓰든 간에 자서전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이런 결국 그 누구와도 반별되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독자들은 이런 개별적인 이야기에서 흥미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 인생의 각 단계에서 간직한 개별적인 삶이 모이면 그 개인의 종합적인 삶이 됩니다. 그 종합적인 삶에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반적인 삶이 있고 그 개인만의 특수한 삶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서전의 파노라마 같은 인생사에서 주로 어떤 내용에 가장 비중을 두었는지, 자신의 체험과 어떤 사연을 어떤 시각과 정서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는지, 주로 어떤 인간성과는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등을 등이 자서전 내용의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쓴다면 일반적인 삶은 그냥 내용이라도 그런대로 가치 있는 자서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기문이나 수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자서전은 개인 체험기로 철면에서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보편성을 지향한다면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 내용이 그적은 평범한 수준의 삶을 보여주어도 그 삶에서 당장 일반적인 청대학교 사회 모습이라든가 시대 풍조나 관습, 문화적 현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늘이 고통스럽고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선 수기고실에서 들었던 어느 중년 남자 수강생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IMF가 벌어졌던 40대 초반에 사업 부도로 집이 없어지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에게 도시락도 싸주지 못하고 우울증에 생활 의욕과 소통 안 나고 알코올 중독에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생활고로 노동선부터 막내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기사문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극심한 상황에서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 아내의 설득으로 간신히 마음 잡고 차근차근 빚부터 갚기 시작해서 고소인 막노동부터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사람들 만난 일도 당분간 미루었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 인덕이 좋았던 적에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싸구로 이동식 주택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난 결과 5년 만에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가 옷입고 허름한 밥상을 차려두고도 꼭 참고 다 같이 단계라는 장식으로 벗으며 거의 남의 수준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자나위협이란 말대로 예전보다 부부간의 금술이 더 좋아지고 다른 때에 달리 자녀들도 알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직장을 구하고 맞벌이에 퇴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더욱 악착같이 자락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인지 사업 보조들이 워낙 사회 노릇을 잘했던 적에 뜻하지 않았던 재산을 처가에게 물려받게 되었고,
20년 전과 똑같이 넓은 아파트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자녀들은 알아서 제 할 일을 잘했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간 가족 중 누구 하나 중무에 안 발리고 지내온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는 10년 전에 파산했을 때 자살 준비를 했었던 일을 애써 써오르며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며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곧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말입니다. 자서전에서 사실폭로의 장기성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서전이든 그 어떤 글이든 일단 쓰고 발표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서전에서 그 어떤 내용을 고백하는 저자의 대량이며 권한이라서 저자는 불편한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털어놓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털어놓아서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다수는 매스컴의 위력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쓰는 사람이 정당하고 특별한 의도에 폭로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 뒷일을 감상할 각오가 있다면 뭐라고 탓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래전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계모를 좋지 않은 시간을 표현을 해서 그 계모가 법정 소송까지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서전에는 계모가 친모처럼 잘해준 점은 싹 빼고 나쁜 점만 집중적으로 기록한 탓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께 따라서서 서울에서 해숙을 했는데 같이 해숙했을 사촌 형님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자주 얻어맞았다는 점을 자서전에다 모조리 고백을 했습니다. 사촌 형님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의 훼손죄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서전은 제법 잘 팔렸는데 그 연로한 사촌 형님으로부터 항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많이 팔려서 독자들에게 인지도가 생겼을 때 벌어집니다. 폭로당한 당사자와 저자와의 싸움을 벌인들 그 책이 황금 적치를 당하지 않는 한 결국 저자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나이 어린 조카가 훗날 책에다 고발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사촌 형님이 감수할 몫입니다. 한비자의 세난편에 나오는 영린지화라는 말은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 화를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린은 용의 턱 아래에 있는 비늘을 가리킵니다. 불추원에서 화를 초래하는 것은 사람의 지분의 핵심 컴포넌트 사회적 금기와 분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금기를 건드려서 화를 자초한 영린지화는 있어 왔습니다. 작가에게 사회적 금기를 지키면서 집필할 것을 요구한다면 작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기를 금지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금기에 해당하는 내용 역시 기왕 이런 사실이고 사건에 밝히고 안 밝히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감춰서 운명에 의해 드러난 것은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는 표현의 자유의 금기를 용기 있게 발설해 독자로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무덤덤하게 남기기 마련입니다.